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결과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 조작적 조건 형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다이크는 학습 이론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했으며 그의 연구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기초를 형성했습니다. 손다이크의 표준화된 실험을 통해 동물의 행동을 예측하고 다양한 상황에서의 수행을 비교하여 과학적 접근을 강화했으며 그의 연구는 교육 실제, 언어 행동, 비교 심리학, 지능 검사 등 다양한 영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구적 조건화는 행동의 그 결과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학습 과정을 설명합니다. 손다이크의 대표적인 실험인 문제상자 실험에서는 고양이가 상자에서 탈출하기 위해 레버를 작동시키는 행동을 학습하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고양이는 우연히 레버를 작동시켜 상자에서 탈출한 후 점차 이 행동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도구적 조건화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행동을 강화한다는 원리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공부 후 좋은 성적을 받은 학생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공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는 효과의 법칙으로 설명되며 긍정적인 결과가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구적 조건화는 동물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특정 행동을 선택적으로 학습하고 반복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손다이크의 문제상자 실험은 다음과 같이 연구되었습니다. 손다이크는 배고픈 고양이를 문제상자에 넣고 상자 밖에 먹이를 두었습니다. 상자에는 페달이나 레버 같은 장치가 있어 고양이가 이를 작동시켜야만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고양이는 상자 안에서 무작위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발톱으로 창살을 긁고 물어다니는 등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연히 탈출 장치를 작동시키게 되었습니다. 실험을 반복할수록 고양이는 탈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점점 짧아졌으며 이 실험을 통해 손다이크는 효과의 법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만족스러운 결과가 따른 행동은 다음에 동일한 상황에서 다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도구적 조건 형성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손다이크의 실험은 학습이 시행착오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후대의 행동주의 심리학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스키너는 행동주의 심리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심리학자로 인간의 행동을 환경적 요인과 상호작용으로 설명했습니다. 그의 이론은 관찰 가능한 행동과 그 결과에 초점을 맞추며 행동의 변화가 외부 자극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스키너는 인간의 행동을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설명하며 내면적 과정보다는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는 행동이 환경적 자극에 의해 형성되고 수정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조작적 행동은 특정 자극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유기체가 환경과 상호작용하며 자발적으로 나타내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상호작용을 통해 유기체는 자신의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하며 행동은 그 결과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됩니다.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르면 행동이 강화되고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르면 행동이 약화됩니다. 이는 조작적 조건 형성의 핵심 원리입니다. 조작적 조건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유기체가 반응할 수 있는 상황이나 맥락이 제시되면 유기체는 자발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행동의 결과로 강화 또는 처벌을 경험하며 결과에 따라 향후 행동의 빈도가 변화합니다. 스키너는 S형 조건화와 R형 조건화를 구분하였습니다. S형 조건화는 고전적 조건화로 특정 자극이 특정 반응을 유발하는 조건화입니다. 중성 자극이 무조건 자극과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결국 중성 자극만으로도 조건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R형 조건화는 조작적 조건화로 행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강화되거나 약화되는 조건화입니다. 스키너 상자에서 쥐가 레버를 눌러 먹이를 얻는 실험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강화는 조작적 조건화의 핵심 개념으로 특정 행동의 반복 가능성을 높이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학습과 행동 수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강화는 특정 행동이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때 그 행동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며 행동 발생 빈도를 증가시킵니다. 이를 통해 행동 수정 및 학습을 실제 생활에서도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강화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에서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자극입니다. 스키너는 유기체가 특정 행동을 유리한 결과를 얻으면 그 행동을 더 자주 반복한다고 보았으며 이때 행동 직후 제공되는 자극이 강화인 역할을 합니다. 스키너는 강화인을 특정 규칙으로 정의하기보다 행동의 변화를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어떤 자극이 행동의 빈도를 증가시킨다면 그 자극이 강화인입니다. 이는 강화인의 본질이 결과 중심적이며 행동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키너는 스키너 상자라는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연구하기 위해 고안한 특별한 실험 장치로 조작적 조건화 원리를 실험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스키너 상자에는 쥐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면 먹이와 같은 보상을 받게 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쥐는 행동과 결과의 연관성을 학습하게 되어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점점 더 자주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의 핵심 원리인 행동은 그 결과에 의해 강화되거나 약화된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손다이크와 스키너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썬다이크는 문대상자를 사용해 동물의 행동을 연구했으며 매 시행마다 실험자의 개입이 필요한 불연속 시행 절차를 사용해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반면 스키너는 자유조작적 절차를 도입하여 실험자 개입 없이 동물이 지속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자연스러운 행동 패턴을 효율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유조작적 절차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이 실험 상자에 있는 동안 언제든지 레버를 누르거나 반응키를 쪼는 행동이 가능하며 동물이 실험 상자에 있는 동안 수천 번의 반응을 할 수 있어 많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험자의 개입 없이 동물이 자발적이고 반복적인 반응을 관찰할 수 있어 정확한 패턴 파악이 가능합니다. 스키너 상자의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너 상자 실험을 통해 동물이 특정 행동을 했을 때 긍정적인 보상이 주어지면 해당 행동이 반복되는 경향이 있으며 부정적인 결과가 뒤따를 경우 해당 행동의 빈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스키너는 행동 강화와 소거의 과정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며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체계화했습니다. 스키너는 조선을 통해 조작적 조건화 이론을 확장하며 학습과 행동 수정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습니다. 조성은 조작적 조건화의 한 방법으로 특정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복잡한 행동을 학습시키거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유도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조성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특정 행동을 강화하기 위해 점진적으로 행동을 변화시키며 원하는 행동이 점점 더 가까워지도록 여러 단계를 설정합니다. 각 단계에서 목표에 근접한 행동이 나타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여 학습이 진행됩니다. 이러한 조성 기법은 동물 훈련에 널리 활용되며 복잡한 기술이나 행동을 가르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조성의 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기본적으로 동물을 박탈 상태로 만들어 보상에 대한 민감도를 높입니다. 이는 동물이 강화에 더 잘 반응하도록 하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그 후 스키너 상자에 배치하여 강화를 단계적으로 적용시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동물이 지렛대 근처에 있을 때만 배식 장치를 작동시키며 동물의 목표 행동에 점점 가까워질수록 강화 조건을 세분화하여 점진적 강화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동물은 지렛대와 보상 사이의 연관성을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최종 단계에서는 동물이 지렛대를 스스로 완전히 누를 때만 보상을 제공하여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형성합니다. 조성 과정에서의 핵심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차별적 강화는 특정 반응을 강화하고 다른 반응을 강화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실험 진행자는 목표 행동에만 보상을 제공하여 동물이 그 행동을 반복하도록 유도합니다. 이를 통해 동물은 어떤 행동이 보상을 가져오는지 학습하게 됩니다. 연속적 접근법은 동물이 목표 행동에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강화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초기에는 목표 행동의 일부에 해당하는 간단한 행동을 강화하고 점차적으로 더 복잡한 행동으로 강화 기준을 높여갑니다. 이 과정은 동물이 목표 행동을 점진적으로 합숙하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 요소는 조성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행동을 효과적으로 학습시키거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지 않는 행동을 유도합니다. 다음은 변별 조작입니다. 변별 조작은 조작적 조건 하에서 특정 자극에 대한 반응을 조절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이나 인간이 환경의 신호를 인식하고 그 신호에 따라 행동을 변화시키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변별 자극은 특정 행동이 강화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불빛이 켜진 상태에서만 행동이 보상을 가져오는 경우 불빛이 변별 자극으로 작용합니다. 동물은 특정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반응을 학습하며 변별 조작을 통해 동물은 특정 환경에서 어떤 행동을 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학습합니다. 이는 동물이 단순히 무작위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의 신호를 바탕으로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도록 돕습니다. 변별 조작은 학습 이론과 행동 분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자아과 반응 간의 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특정 상황에서의 행동 발생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게 합니다. 손다이크는 효과의 법칙을 통해 보상받는 행동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일반적인 원리를 제시했습니다. 스키너는 이를 더욱 정교화하여 변별 자극과 반응 간의 관계를 강조하며 행동이 특정 자극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행동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속어는 조작적 조건하에서 강화인 재거래 때 발생하는 과정으로 학습된 행동이 점진적으로 사라지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물이 지렛대를 누를 때마다 보상을 받다가 더 이상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 행동의 빈도가 점차 감소하게 됩니다. 소고의 반응은 단순히 행동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강화가 있던 상태에서 강화가 제거되면서 반응률이 점차 감소하고 최종적으로 행동의 빈도가 강화가 없던 이전 상태인 조작 수준으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원리는 원하지 않는 행동을 강화 없이 방치하여 그 빈도를 줄이는 방식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행동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데 유용하게 적용됩니다. 자발적 회복은 소호가 발생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원래의 상황으로 되돌리면 추가적인 훈련 없이도 이전에 학습한 행동이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이 제거되어 행동이 감소한 소거 상태의 동물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실험 환경으로 데려오면 추가적인 훈련 없이도 이전에 학습한 행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발적 회복은 동물이 강화가 없던 기간 동안에도 이전 학습의 흔적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학습된 행동이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특정 환경에서 다시 나타나는 현상을 통해 학습의 지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미신자 행동입니다. 미신자 행동은 특정 행동이 보상이나 강화와 우연히 연결되어 실제로는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잘못된 인과관계를 형성해 특정 행동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미신자 행동은 동물 실험과 인간의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관찰될 수 있습니다. 스키너의 스키너 상자 실험에서 쥐가 우연히 오른쪽으로 두 번 구르는 행동을 했을 때 먹이를 받게 되면 이후에도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행동과 결과 사이에 실제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우연히 연결된 경험으로 인해 특정 행동이 반복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또한 야구 선수가 타석에서 모자를 고쳐 쓰는 의식적인 행동도 미신자 행동의 예시입니다. 이는 이전 성공 경험으로 인해 해당 행동을 성공의 필수 요소로 잘못 인식하고 반복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2차적 강화는 원래 중성적이었던 자극이 1차적 강화물과 반복적으로 연합되어 강화인으로서의 특성을 갖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1차적 강화물은 음식이나 물과 같이 생리적 필요를 충족시켜 별도의 학습 없이도 강화인으로 작용하는 반면 2차적 강화물은 생리적 필요를 직접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1차적 강화물과 반복적으로 연합된 결과로 강화인의 특성을 획득한 자극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스키너 상자에서 처음엔 중성적이었던 불빛이 먹이와 연합됨으로써 강화의 특성을 획득한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2차적 강화의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2차적 강화인은 1차적 강화물 없이도 지속적으로 반응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합된 1차적 강화물의 성격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 강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충분히 형성된 2차적 강화인은 1차적 강화인과는 독립적으로 작용하며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기존 행동을 유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차적 강화인은 유사한 자극들로 강화 가치가 일반화되어 학습을 전해 촉진합니다. 2차적 강화는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며 그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 분야에서 학생들의 행동을 수정하거나 학습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 토큰 시스템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수업 중 토론에 참여하거나 과제를 완료할 때마다 토큰을 지급하고 이 토큰을 모아 선물이나 특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를 유발하고 바람직한 학습 행동을 강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마케팅에서는 포인트 시스템이 2차적 강화인으로 활용됩니다. 포인트는 실제 상품이나 서비스로 교환 가능하며 이를 통해 고객의 재구매 행동을 강화하는 효과적인 도구로 작용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품을 구매 시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일반화된 강화인은 여러 1차적 강화인과 연관된 2차적 강화인으로 특정 조건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효과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강화인은 특정 자극의 여러 원초적 필요와 연관되어 있어 다양한 상황에서 행동을 강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닙니다. 또한 특정 박탈 조건에 의존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강력한 특징을 가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돈이 있습니다. 돈은 식량, 의복, 주거 등 여러 1차적 강화인과 연결되어 있어 그 자체로도 강력한 강화 역할을 합니다. 다음은 연쇄입니다. 연쇄는 유기체가 특정 자극에 반응하여 행동을 하고 그 행동의 결과로 다른 자극을 유발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은 연속적으로 이어져 복잡한 행동 패턴을 형성합니다. 스키너 상자에서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물이 상자 안에서 불빛과 같은 특정 자극을 인식하면 이에 반응하여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을 합니다. 지렛대를 누르는 결과로 먹이 제공 소리와 같은 새로운 자극이 발생하고 이 새로운 자극은 다시 먹이통으로 이동하는 행동을 유발합니다. 연쇄 과정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연쇄 과정은 변별 자극에 의해 시작됩니다. 변별 자극은 유기체가 특정 행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신호로 행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합니다. 스키너의 상자에서 불빛이 동물에게 지렛대를 누르라는 신호 역할을 하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습니다. 변별 자극에 대한 유기체의 반응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이 행동은 연쇄 과정의 각 단계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동물이 불빛을 보고 지렛대를 누르는 행동 반응을 보입니다. 행동의 결과로 유기체는 강화인을 받게 됩니다. 이 강화 결과는 행동을 강화하여 반복 가능성을 높이고 동시에 새로운 변별 자극을 유발하여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이러한 구조 요소들은 연쇄 과정에서 상호작용하며 복잡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스키너는 연쇄 과정의 2차적 강화의 원리에 의해 작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연쇄 과정에서는 처음에는 관련 없던 자극들도 시간이 지나며 강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운 자극들이 기존 강화인과 연결되면서 연쇄적인 행동 패턴을 확장하고 복잡한 학습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연쇄 과정은 다양한 자극과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연쇄 과정에서 유기체가 경험하는 다양한 자극들이 점차적으로 강화인의 특성을 부여받게 됩니다. 이는 새로운 자극들이 기존 강화인과 연결되면서 행동을 유도하고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연쇄는 특정 환경에서 시작하여 점차 다양한 환경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다른 공간이나 환경에서도 동일한 행동 패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 있어서 연쇄는 관찰됩니다. 상점을 지나치며 새로운 물건을 보게 되면 이 물건이 자극이 되어 구매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내 일상적인 소비 행동에서도 연쇄 과정이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연쇄의 확장은 다양한 환경에서의 행동 패턴의 형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는 행동을 증가시키는 두 가지 주요 메커니즘으로 각각 자의 추가 또는 제거를 통해 작동합니다. 정적 강화는 상품이나 칭찬 같은 긍정적 자극을 추가하여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부적 강화는 소음이나 불편함과 같은 불쾌한 자극을 제거함으로써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입니다. 두 강화 모두 특정 행동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정적 강화는 긍정적인 자극을 추가하고 부적 강화는 불쾌한 자극을 제거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강화와 반대되는 처벌은 유기체가 원하는 것을 빼앗거나 원하지 않는 자극을 주는 행동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정 행동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데 사용됩니다. 정적 처벌은 원하지 않는 자극을 추가하는 형태로 특정 행동 후에 불쾌하거나 고통스러운 자극을 제공하여 그 행동 빈도를 줄입니다. 부적 처벌은 원하는 자극을 제거하는 형태로 특정 행동 후에 유기체가 좋아하는 것을 빼앗아 그 행동 빈도를 줄입니다. 처벌은 단기적으로 행동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처벌의 문제점은 처벌이 여러 부작용과 한계를 동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처벌은 두려움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처벌을 준 사람이나 상황에 대한 회피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처벌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지만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는 긍정적인 대체 행동 학습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처벌받은 개인은 처벌로 인해 좌절감을 느끼고 이로 인해 공격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적 처벌은 폭력적인 행동을 학습하게 할 위험이 있습니다. 처벌은 행동을 억제하는 데 일시적으로 효과적이지만 처벌이 사라지면 행동이 재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근본적인 행동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보다 긍정적인 방식으로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 대안적 전략을 수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바람직하지 않는 행동을 유발하는 환경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 행동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는 대상을 치우거나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것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을 대체할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강화하여 자연스럽게 부적절한 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적절한 행동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 행동에 관심을 얻지 못하게 하여 점차 소멸되도록 무시하거나 특정 행동에 대한 강화를 제거하여 그 행동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도록 소거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을 통해 처벌의 부작용을 피하면서 효과적으로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강화 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강화 계획은 목표 행동의 빈도와 강도를 높이는 데 사용되며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자주 강화를 제공하느냐에 따라 행동 학습과 유지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강화 계획은 언제 어떻게 강화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규칙 또는 패턴을 가지는데 이는 단순한 보상 제공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행동의 지속성과 빈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다양한 강화 계획이 존재하며 각각의 계획은 행동의 학습과 유지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칩니다. 강화 계획의 종류는 크게 연속 강화 계획과 간헐적 강화 계획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간헐적 강화 계획의 주요 종류로는 고정 간격 강화 계획, 고정 비율 강화 계획, 변동 간격 강화 계획, 변동 비율 강화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 강화 계획은 모든 올바른 반응에 대해 즉시 강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초기 훈련 단계에서 주로 사용되며 학습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강화가 중단되면 행동이 빠르게 소거되는 단점이 있으므로 장기적인 유지를 위해서는 부분 강화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일정한 시간 간격마다 강화가 이루어지는 방식입니다. 반응은 처음에는 느리게 나타나지만 강화 시간이 다가올수록 점점 더 증가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는 강화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반응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특유의 반응 패턴을 고정 간격 스케일업이라고 부릅니다. 마감일이 다가올수록 행동이 증가하는 경향을 잘 나타냅니다. 고정 간격 강화 계획은 특정 시간 간격마다 강화가 제공되기 때문에 반응 시간에 따라 예측 가능한 패턴을 보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은 일정 횟수의 반응을 할 때마다 강화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즉 미리 정해진 n번의 반응마다 보상이 주어집니다. 만약 n이 5라면 내 5번째 반응마다 강화가 주어집니다. 고정 비율 강화 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강화를 받은 직후에 일시적으로 반응이 멈추는 휴지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입니다. 이는 다음 강화를 받기 위해 반응을 다시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휴지 기간 후에는 다시 높은 반응률을 보입니다. 변동 간격 강화 계획은 강화가 제공되는 시간 간격이 평균적으로 일정하지만 가까이 간격은 예측 불가능하게 변하는 강화 방식입니다. 즉, 강화를 받기 위해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강화 시점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강화를 놓치지 않기 위해 고정 간격 강화 계획에서 나타나는 스케일러 효과가 없이 비교적 꾸준하고 높은 수준의 반응률을 유지하며 이러한 특성은 행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변동비율 강화 계획은 강화가 주어지는 반응 횟수가 평균적으로는 일정하지만 각각의 시행에서는 그 횟수를 예측할 수 없는 강화 방식입니다. 즉, 몇 번을 시도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만약 평균 강화 비율이 5라면 평균적으로 5번 반응마다 강화가 주어지지만 실제로 5번 만에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10번 이상 시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슬롯머신을 들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몇 번 당기면 당첨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언제 당첨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강화 계획 중에서 가장 높은 반응률을 나타내며 속어에 대한 저항이 매우 강해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보상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이는 도박과 같은 중독적인 행동을 설명하는 데 유용합니다. 가능성 강화 효과 계획은 공통적으로 부분 강화 효과를 가집니다. 부분 강화 효과는 부분적으로 강화된 행동이 100% 강화된 행동보다 소거에 더 저항적이라는 형상을 말합니다. 즉, 항상 보상을 받는 행동보다 가끔 보상을 받는 행동이 보상이 없어져도 더 오래 지속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험실 쥐가 레버를 누를 때 가끔 보상을 받는 쥐는 보상이 없어져도 한동안 레버를 계속 누릅니다. 부분 강화 효과는 행동의 지속성을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부분 강화 효과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주요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변별 가설로 이 가설은 동물이 강화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속어의 시작임을 구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연속 강화 계획과 같이 매번 반응에 대해 강화를 받는 환경에서는 갑작스러운 강화 중단이 명확한 신호가 되어 속어를 쉽게 인식할 수 있기에 빠르게 반응을 중단한다 주장합니다. 하지만 강화가 예측 불가능하게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강화가 없다고 해서 속어가 시작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전에도 보상이 없을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반응을 계속 유지하려 합니다. 다른 하나는 일반화 감소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속어 상황에서의 자극이 이전에 강화를 받았던 환경과 얼마나 유사한지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고 설명합니다. 연속 강화 계획에서의 속어는 완전히 새로운 환경으로 인식되나 부분 강화 계획에서는 완전히 다르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즉, 변별 가설은 속어 시작을 얼마나 쉽게 알아챌 수 있는지인 인지 용이성에, 일반화 감소 가설은 현재 상황이 과거의 강화 환경과 얼마나 비슷한지인 환경 유사성에 초점을 맞추어 부분 강화 효과를 설명합니다.